안녕하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수익 종착지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베스트드라이버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월요일에 또 힘차신데요. 네. 힘찰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수익버스를 소개해드린 에코프로머티가 맞습니다. 한 거래, 그러니까 하루 만에 네. 15%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사실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머티가 또 2월 28일 또 그리고 3월 4일 대규모 어떤 수주 소식과 대규모 투자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에 이제 2차 전지 업황 턴 어라운드 거기다가 양극재 출하량이 다시 회복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역대급 출하량이 예고된 상태에서 그 양극재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전구체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 머티는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야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25%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수익버스에서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했던 종목들이 지금 100% 확률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Y랩이 또 있었고요. 맞아요. 또 범한 피얼셀, 또 미코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야수의 심장으로 시세가 분출됐을 때 매수해서 바로바로 또 시세가 분출됐고 또 에코프로 머티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사실 고용 지표가 너무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사실 성장 수학대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가 좀 조정이 좀 예상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티에 수급이 집중되면서 오늘만 11% 올랐고요. 또 그리고 지난 거래일 5% 반등이 나와줘서 한 16%대 상승 흐름이 잘 들어와줬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13만 3천 원은 뭐 당연히 돌파를 했고 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상향하면요. 2차 목표가 14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는 12만 4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2차 목표 주가 14만 6천 원으로 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으로 공격한 종목은 다 적중하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평소에 매니저님도 야수의 심장이십니까? 야수의 심장인 종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매번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면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갈 만한 종목만 들어간다. 그래서 수익버스에서도 매일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안정적이 빠지고 있는 종목, 어떨 때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 어떨 때는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을 적절하게 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왕고래 종목 갖고 오지 않아서 저한테 엄청 혼이 났었는데 맞습니다. 아주 적합하게 대안주를 소개해 주셨고 수익을 맞아요. 내셨죠. 대왕고래를 추천 안 하고요. 첫날 Y랩을 말씀드렸는데 13%, 다음날 일진정에 말씀드렸는데 일진정이 오늘도 한 7%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갈 때가 있고요. 네, 따라가지 말고 트렌드를 선점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수익버스를 앞으로도 잘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넥타이를 좀 올바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 김준호 매니저님과 함께 버스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익버스 어느 노선일지 노선의 색부터 정리해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에코프로 머티로 좀 이제 초록버스 달려봤으니까 네.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파랑버스, 시내버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어가지만 안정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운전할 수 있는 파란 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을 향해 가볼까요? 네, 오늘 시장 대비 좀 강한 섹터가 이제 식료품, 또 빙과 마을이 오랜만에 강해요. 맞아요. 그래서 때이른 무더위로 오늘 빙그레가 또 오랜만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원전 마을도 핫하고 또 유리 기판 마을도 장 초반에 강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2차 전지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마을을 택했습니다. 왜 아직 전체적인 업황 턴어라운드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 2차 전지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에서 자꾸 왜 우리 매니저님의 눈에 들어오는 걸까요? 사실 저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실적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만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떤 대규모 수주와 또 그리고 약간 비밀 유지 조약으로 테슬라를 저는 전망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뿐만 아니라 양극재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출하량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또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전기차 수요는 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캐즘인데 사실 전기차 성장률이 줄어든 거지 성장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섹터, 또 역대 최대 매출이 달성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잘 선별해 본다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엿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2차 전지 마을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에 이어서 또 여러분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버스 무엇일까요? 버스 번호 공개해보죠. 네, 버스 번호는요. 078-60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78-600번 버스입니다. 2차 전지 마을로 향하게 될 오늘의 버스명은요? 바로 대주전자 재료. 네, 지난 시간에 양극재 관련된 전구체 관련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네네. 이번에는 음극재를 가져왔는데
대표적인 이제 실리콘 응급제 핵심 기업이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대전자 재료는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과는 다르게 거의 지금 직전 고점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가 테슬라가 이제 중국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에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받을 것이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주전자 제로다 보니까 최근에 그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실리콘 응급제 수요가 계속 좀 증가하면서 사실상 지금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전 2분기, 3분기 또 올해 하반기에 매출 성장이 더욱더 컨번 점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원래 지금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는 게 LG 엔솔과 협업해서 포르쉐의 타이칸 전기차에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우디에 또 이제 그 전기차에 탑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2종밖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올해부터 9종의 차량에 또 현대차 또 그리고 뭐 테슬라, 뭐 클라이슬러, 포드 전체적으로 2종에서 9종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의 어떤 매출 성장은 더욱더 좀 가파르게 뭐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이트론 GT에도 들어가고 또 그리고 이제 포르쉐 타이칸에 들어갔는데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충전 시간이 37분에서 18분으로 좀 절반으로 단축됐다라고 하고 있고 기존의 어떤 이제 흑연 응급제에 대비해서 4배에서 5배 가까운 에너지 용량을 보유한 고용량 소재이다 보니까 충반 전 시간이 좀 줄어들고요. 또 그리고 주행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나 또 그리고 포르쉐 또 아우디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리콘 응급제가 탑재되는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2종에서 9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대주전자 재료의 또 매출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실적으로 지금 1분기에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요. 또 이제 2분기 또 3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높고 스텔란티스 또 아우디 또 포드에도 탑재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실리콘 응급제는 LFP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된 또 이제 보급형 모델 투자의 확대에 있어서 또 실리콘 응급제의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대주전자 재료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를 오늘의 첫 번째 버스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럼 이 기업, 이 종목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충분히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를 잡고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13만 7천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설정해 보시고 손절 라인대는 10만 5천 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 주가는 13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대주전자 재료 앞서 우리 김민수 대표도 이슈 추적 시간에 눈여겨봐야 될 2차 승지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버스는 무슨 버스일지도 또 공개해 보도록 하죠. 버스 노선을 볼까요? 네,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제 CPI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고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천천히 믿을 건 실적뿐이다라는 관점에서 빨간 버스, 광역 버스를 타고 천천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을 건 실적뿐이다라는 빨간 버스입니다. 그럼 왠지 마을 중에 음식료 마을이 있을 것만 같은데 네. 맞는지 한번 마을부터 확인해 보죠. 일단 뭐 조선마을 있고요. 조선마을. 네, 그리고 화장품 마을, 의류 마을.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마을을 준비했고 대표적인 마을은 역시나 자동차 마을이다라는 관점에서 자동차 마을을 들고 와봤습니다. 저희 그런데 지금 자동차 버스 되게 많지 않아요? 부품 버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부품 버스도 있는데 완성차 버스가 없었다라는 아. 관점에서 좀 기노브로 한번 들고 와봤어요. 그동안 네. 저희가 SL도 이야기했고 화신도 이야기해드렸고 맞습니다. HL 만도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완성차로 한번 포트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마을을 향해 갈 두 번째 버스 번호는요. 네, 000-27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00-270번 버스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버스 공개해 주시죠. 바로 기아라는 기업을 굉장히 굵직한 종목 갖고 묵직한 오셨어요. 종목을 가져왔는데 묵직하지만 네. 올해 하반기에 활짝 웃게 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현대차, 기아차가 연간 최대 실적을 꾸준하게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EV9 대형 또 SUV를 출시를 했는데 국내에선 크게 인기가 없었는데 북미 지역 내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1월부터 5월 기준에 역대급 판매량을 다시 한번 또 갈아치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2020년 기준만 본다고 하더라도 북미 지역 내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 점유율이 3.2%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제 11.5% 가까이 이제 급등함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지금
북미 지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약진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미 지역의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만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 뭐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또 IRA 관련해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3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없다가 새로 생긴 거고 두 번째가 업황 불황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 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악재에서 호재로 바뀌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아차, 현대차가 거기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모빌리티 쪽 들어오면서 정인성 그룹 회장이 굉장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전기차 수요가 계속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방침을 했는데 그게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현대차의 어떤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이 되고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고 했을 때 또 기아차와 현대차,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더욱더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또 대표적인 저밸류 또 저밸류 관련된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주잖아요. 또 저 PBR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고 또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PBR이 0.8배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했는데 일본의 도요타가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 사실상 지금 글로벌 아시아에서 두 번째 시총이 됐던 만큼 또 현대차 또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 매년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기아차 중장기적으로 또 올해 하반기에 또 충분히 매출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기아차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믿을 건 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최근에 실적 대장주들은 다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야기했던 음식료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랬습니다. 이 자동차 완성차 단에서도 이 데이터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죠. 기아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얘도 네. 마찬가지로 또 직전 고점을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좀 긴 호흡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3만 4천 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0만 4천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만 4천 원, 10만 4천 원 목표가 순절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안전하지만 빠른 버스 소개해 드렸고요. 그 외에 김준호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방송 시간 언제 있을까요? 네, 금요일하고 이제 전일 밤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와 한국가스공사 딱 이 두 종목만 강조해 드렸습니다. 두 종목 다 오늘 시장 대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와 한국가스공사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고 후속주는 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김준호 매니저를 또 한 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수익 종착지로 모셔드리는 수익버스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